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3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TQQQ 투자 이유, 미국 증시 급등, 그리고 델은 무려 32%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주가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오늘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해외 증시 한번 볼게요. 어, 다우산업이 39,087.3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플러스 0.23% 상승을 했네요.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16,274.9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무려 플러스 1.14%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어, 최대, 계속 지금 최대치를, 어, 경신하고 있죠. 5137.0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플러스 0.8% 상승을 했네요. 니케이, 상해종합,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해외 증시는 상승을 했고요. 시장 지표 잠시 보면 원달러 환율이 1336원으로 거래가 되어 있고 S&P 500 맵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45% 상승, 그리고 엔비디아가 무려 4%나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마이너스 0.6% 하락을 했고요. 구글도 마이너스 1.22% 하락을 했네요. 반면에 메타 2.48% 상승, 아마존 0.83% 상승, 테슬라 0.38%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S&P 500 맵을 통해서 보면 모든 거의 대다수 종목들이 상승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간 거죠. 피어앤 그리드 보면 익스트림 그리드고요. 아직 77포인트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 관련해서 상승을 해서 한번 나스닥 100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아래는 이제 나스닥 100 구성 종목이고요. 보면 AMD, ASML, 그리고 뭐 여러 주옥 같은 코카콜라도 있고요. 쭉 보면 NXP, semconductors, 그리고 모더나, 메타, 뭐 스타벅스, 브로드컴, 스플렁크, 시놉시스, 그리고 말파벳, 구글이죠. 애플, 엔비디아, 인텔 등등, 뭐 펩시코도 있고요. 쭉 보면은 대다수의 그 회사의 주식들이 주가가 상승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QQQ에 대해서 한번 월봉상 차트를 보면요. 지금 정고점을 얼마 전에 양봉으로 뚫고 지금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섰습니다. 어느 정도 5개가 쓰면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이제 주옥 같은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제 정고점을 91.68달러 2021년 11월 1일에 기록을 했는데, 이 정고점을 뚫게 되는 시기가 차츰차츰 다가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아마 보러 갈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어느새 3년이란 세월이 지났잖아요. 진짜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상도 보면 지금 우상향 하고 있고요. 일봉상도 보면 조정을 받아가면서 지금 우상향 하고 있고, 어, 어제는 이제 무려 4.45% 상승을 했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럼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QQQ에 대한 부분인데, 전고점을 뚫고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 최고점을 이제 보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되돌림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보단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기회를, 그러니까 매수 기회를 가지고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럼 TQQQ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TQQQ는요, 미국의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에서 만든 ETF죠. 나스닥 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주식을 나스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데, TQQQ는 일반 QQQQ의 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감안하기 전 기준으로 3배에 달하는 일일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죠. 만약 어제 매수한 TQQ 주가 대비 오늘 나스닥 지수가 1%가 올랐다면요, 3%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배 레버리지죠. 정리해보자면요, 상승장에서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면에 하락장에서는 더욱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투자 전에 충분한 분석, 검토, 그런 공부가 필요하겠죠. 무턱대고 지금 나스닥 100 상승기, 그리고 TQQQ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무턱대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3배 레버리지에 대한 이런 하락에 대한 그런 대응책은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더 정고점을 파고들 수도 있거든요. 정고점을 파고들고 지속적으로 최저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 또한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요. 항상 자신의 자산에 몰빵 투자는 하셔서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산만, 제 기준으로 한 자산이 100%라고 하면 1억이 있다 그러면 한 10%, 한 10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급락하더라도 90%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평단가도 낮아질 테고요. 나중에 이제 변동성을 이용하면 더욱더 주가 대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이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게 3배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할 때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하면 엇박자로 만약에 나가잖아요. 그럼 또 이것도 어마무시한 손실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나스닥 미국의 이제 증시는 우상향할 거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하락장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잘 개인적으로 강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델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여기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무려 주가가요 31.54%나 상승을 했습니다. 갭상승을 했죠. 보면 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델은 미국의 컴퓨터 제조 및 판매 기업이죠. 1984년 마이크 델이 설립했고 그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이고요. 델은 컴퓨터 제조 및 판매뿐만 아니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장비 등 다양한 IT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약 180여 개국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델은 고객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고객이 원하는 사양과 디자인을 선택하여 주문하면 델은 이를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고객 맞춤형 제품은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요. 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델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 성능,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보안 기술을 강화해서 제품의 보안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델은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델은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중에 하나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델은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뉴스를 좀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델은 2013년 기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2018년 주식시장에 다시 상장한 기업이기도 하죠. 거래를 재개할 당시 시가총액은 약 160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약 21조 3,760억 원이었다고 하네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88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약 무려 117조 5,680억 원 수준으로 불었는데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지금. 델은. 그리고 델은 전날 회사 이제 분기 실적에서 AI 관련 매출이 급증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것으로 트리거돼서 AI 최적화된 서버가 이제 4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또 발표를 했고,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AI 관련 매출의 급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려 30%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프 클라크 최고 운영 책임자 COO죠. COO는 AI에 최적화된 강력한 서버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주문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면서요. 이런 부분도 주가에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 폭등에 영향을 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지네요. 그럼 제가 TQ를 투자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AI 열풍으로 인한 성장 가능성. 벨이나 뭐 엔비디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꾸준한 상승, 그리고 투자 효율성 증대, 이 세 가지입니다. 차근차근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AI 열풍에 인한 성장 가능성인데, 벨의 AI 서버 매출이 40% 증가는요, AI 시장의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무려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고, AI 반도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다고 하네요. 애플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격차가 얼마 안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되겠죠. TQQ는 이제 나스닥 100 지수의 3배 레버리지가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AI 관련 기업 성장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나스닥 지수의 꾸준한 상승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신고가를 계속 써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 12월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금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TQ도 열심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보면은 2023년 이후로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스닥 지수의 성장을 기대한다면 TQ는 매력적인 투자 옵션이 되겠죠. 그만큼 레버리지를 통해서, 세배 레버리지를 통해서 나스닥 지수 성장에 베팅을 걸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투자 효율성 증대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정리를 해봤는데, TQ는 단일 ETF로 나스닥 100 지수의 주요 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서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개별 기업 선정 및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투자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도 하고요. 단지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 보자면, TQ는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요. 일반 ETF보다 변동성이 크고 손실 위험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보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면
이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 최저점, 최고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돼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앞으로 나스닥 100은 성장할 거야라는 그 대전제를 깔고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고 있습니다. 모아가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샀다 팔았다는 것보다는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TQQ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에 대해서 자산을 분배함으로써 90%의 몰빵이 아니라 10%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해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90%를 채울 수 있는 어느 정도 분할해서요. 그렇게 되면 이 변동성을 이용했을 때 좀 더 저희 자산이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변동성 때문에요. 투자 전에 자신의 투자 성향, 위험 감소 능력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30%,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0%, 100%, 뭐 90% 이렇게 추락할 수도 있고요. 거의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레버리지라 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느냐. 또 하나의 이제 투자자의 이제 어떻게 보면 특질이 투자 성향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투자 성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신의 확신이 드는 기업에 아니면 주식에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제 투자의 덕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자신만의 이제 투자에 대한 성향,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서 만약에 없다라고 판단되시면 PQQQ 같은 세배 레버리지는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락 싸가며 제가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맺은 말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PQ는 AI 열풍 그리고 나스닥 지수 상승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TF죠. 하지만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전에는 충분히 공부하시고 자신만의 확신이 쓰셨을 때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